노년에 이것만 무너지면 그동안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이 들면 지켜야 할 게 체면이나 권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공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노년에 진짜 지켜야 할 건 따로 있다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소통하며 멋진 노년을 꿈꾸는 지금 여기 삶을 읽다입니다. 아직도 돌아갈 수 없는 젊음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충실히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의미의 카리우 페디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건강하게 카르페디엠을 외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갑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이제 뭘 지켜야 하나? 대부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요. 오랜 세월 쌓아온 위치, 직장에서의 경력, 가족 안에서의 권위, 이런 것들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의 힘을 지키려 합니다. 한마디 했을 때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때를 기억하죠. 예전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서 한마디 하면 온 집안이 조용해졌죠. 그 무게감, 그 존재감,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 내 위치를 지키려 애씁니다. 가장으로서의 자리, 어른으로서의 발언권, 명절 때 상석에 앉는 그 자리, 작아 보이지만 본인에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인정받았고 그 역할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모든 걸 지키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점점 말을 줄이고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명절에 모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짧은 대화, 빨리 자리를 뜨려는 분위기, 심지어 자식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아버지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해. 이런 신호들이요. 왜 그럴까요? 왜 지키려 할수록 오히려 무너지는 걸까요?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노년을 이렇게 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명확해지는 시기라고요. 젊을 때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성취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때는 강해 보여야 했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면 안 됐죠. 눈물도 참고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의 책임이었고 어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해야 할 건 다 했고 보여줄 것도 보여줬습니다. 공자는 평생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예와 인. 예는 형식이고 인은 사람됨입니다. 젊을 때는 예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질서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요. 직장에서의 예절, 가족 안에서의 질서, 사회적 규범,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였습니다. 상사에게 인사하는 법, 회의에서 말하는 순서, 집안에서 어른 대하는 법, 모두 예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노년은 다릅니다. 공자는 노년에는 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사람되며 형식보다는 본질, 겉모습보다는 내면, 권위보다는 인격. 왜 그랬을까요? 나이 들면 더 이상 형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로 명령할 수도 없고 지위로 누를 수도 없습니다. 직함도 사라지고 직장도 떠났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명함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부하 직원도 없습니다. 남는 건 오직 하나.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뿐입니다.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떤 태도로 사는지, 그게 다입니다. 공자가 본 노년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명예보다 사람됨.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명예는 외부에서 타인이 주는 겁니다. 사회적 평가, 주변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런데 노년이 되면 그 명예가 점점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명예도 함께 줄어듭니다. 아무리 과장이었어도, 아무리 부장이었어도 은퇴하면 그냥 김씨, 이씨 아저씨입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는데 이젠 아무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예전엔 회의에서 내 의견이 중요했는데 이젠 가족 모임에서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때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과거의 명예를 계속 붙잡는 것. 나 그때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일할 땐 안 그랬는데 과거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의 사람됨으로 사는 것.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여기서 사람답게 사는 것. 공자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명예는 변하지만 사람됨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됨은 다릅니다. 사람됨은 나이와 상관없이 남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감출 수 있습니다. 직함으로, 외모로, 재산으로. 하지만 나이 들면 그 모든 게 벗겨집니다. 남는 건 평생 쌓아온 인격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사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공자는 이걸 알았습니다. 노년의 명예를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 쓸쓸해진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명예는 바깥에서 주는 것이고 바깥은 변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됨을 지키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다움입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고 배려할 줄 아는 것. 노년에 필요한 건 화려한 명예가 아니라 조용한 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노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한 가지는요,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것. 거창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걸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예전에 나로 살려고 하죠. 30년 전 부장이었던 나, 20년 전 가장이었던 나, 10년 전 왕성하게 일하던 나.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이미 어른이고 손주들에게는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직장 후배들은 이미 임원이 됐고 내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명령하려 들고 여전히 가르치려 듭니다. 자식 앞에서 훈계하고 며느리에게 간섭하고 손주 교육에 끼어듭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자식들은 의무감으로 찾아오고 손주들은 할머니만 찾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다들 빨리 떠나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 먼저 갈게요. 아이들 학원 시간이 핑계입니다. 그냥 떠나고 싶은 겁니다. 공자는 이걸 경계했습니다. 노년의 분수를 모르면 외로움이 찾아온다고요. 반대로 분수를 아는 사람은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고 손주가 오면 그저 함께 있어줍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손주가 게임하면 옆에서 지켜보고 자식이 고민 얘기하면 그냥 들어줍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게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공자가 말한 노년의 덕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실제 삶에서 본다면 금방 느껴집니다. 분수를 모르는 노년은 끊임없이 과거를 말합니다. 내가 그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과거의 영광, 과거의 권위, 과거의 기준. 하지만 듣는 사람은 지칩니다. 처음 한두 번은 들어줍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피하게 됩니다. 전화도 짧게 끊고 방문도 줄이고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찾아옵니다. 반면 분수를 아는 노년은 다릅니다. 과거를 꺼내지 않아도 저절로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니까요. 겸손하게 듣고 부드럽게 말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언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손주가 엉뚱한 말을 해도 웃으며 받아줍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다르게 해도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변이 편안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여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노년의 수양은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비우는 겁니다. 비운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전의 권위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래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이 편안해집니다. 자식도, 손주도, 배우자도 그들이 편안하면 자연스럽게 곁에 머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억지로 효도를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전화합니다. 아버지 주말에 갈게요. 손주들 데리고요. 의무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본 노년의 행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수를 안다는 것, 사람됨을 지킨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말을 줄이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집니다.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살아온 세월도 깁니다. 하지만 그걸 다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훈계나 충고는 요청받을 때만 하는 겁니다. 자식이 물어보면 그때 말하고, 손주가 궁금해하면 그때 설명합니다. 먼저 나서서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겁니다. 둘째, 들어주는 겁니다. 나이 들면 듣기보다 말하기 쉽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자식의 고민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손주의 이야기를 재미없어 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심지어 같은 이야기를 10번째 듣더라도 처음처럼 들어줍니다. 그게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셋째,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든, 손주를 어떻게 키우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도, 내 경험이 더 많아도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데 참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분수를 아는 겁니다. 내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그들의 시대라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과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압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70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은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평생 수양한 덕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바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도달한 경지는 이런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더 이상 선택을 저울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람됨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노년에 가장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그건 바로 사람됨입니다. 명예도, 체면도, 권위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다운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만 지켜진다면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나답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람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